안녕하세요. 코딩웍스입니다.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을 여러분들이 치룰 때 세 가지 파일을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죠. 물론 이제 포토샵으로 만드는 이미지 파일은 빼고 코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파일 형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구조와 HTML 컨텐츠 텍스트 내용을 담고 있는 HTML 파일, index.html, 그리고 이제 이 HTML 파일을 디자인을 하고 위치를 잡고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디자인 역할하는 CSS 파일, style.css. 자, 그리고 HTML과 CSS로 만들어진 것을 상호작용시키는 JS 파일, custom.js. 여러분들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자, 모달창 만들기 영상에도 있지만 어떤 해당 버튼을 누르면 모달창이 뜨고 또 해당 버튼을 누르면 모달창이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만드는 파일이 이제 jQuery 파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초급자, 입문자들은 HTML, CSS는 크게 부담 없이 접근을 하는데 이제 jQuery 파일은 좀 어렵게 생소한 방식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jQuery 파일을 링크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자, 화면에서 이 부분 볼게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자, 1번 index.html에서 1번 방식은 jQuery 파일과 jQuery 파일 베이스로 한 custom.js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 두 개를 body 마감 태그 끝나는 부분에 링크를 했고 index.html 두 번째 방식은 이쪽에 링크하지 않고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링크를 했어요. 자, 그러면 링크하는 위치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custom.js 파일, 자, 이 custom.js 파일을 이런 식으로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1번, 입문자, 초급자에게 추천하는 방식이죠. 자, 이런 방식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파일 두 개를 위치시키면 아래에 있는 형태로 해줘야 돼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요 펑션이라는 구문이 위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서 하나 더 들어가죠. 구조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건 결론적으로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자, 복잡해진다는 건 초급자나 입문자한테 실수할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는 1번 방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화면에 보이시는 HTML 파일을 브라우저가 읽을 때는 밑에서 위로 읽거나 중간에서 위로 읽거나 중간에서 밑으로 읽지 않아요. 절대로. 브라우저는 반드시 위에서 밑으로 HTML 파일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1번 파일 같은 경우에 덕타입 HTML부터 쭉 밑으로 내려갔어요. 자,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 1번 형태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맨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이 내용들을 모두 다 읽은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읽히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브라우저는 위에서 밑으로 읽어 내려가는 방식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모양은, 요 구조는 뭐냐면 문서가 HTML 문서가 다 로드, 읽힌다면 그 다음에 이 구문을 실행해 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브라우저는 HTML 파일을 읽어 내려가는 방식은 밑에서 위로 또는 중간에서 읽어 내려가지 않고 반드시 맨 위에부터 아래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서 읽어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자, 지금 2번 방식으로
중급자에게 추천하는 방식, 곧 요런 구조가 하나 더 들어가는 방식이 2번이잖아요. 곧 자바스크립트 파일, jQuery 파일을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넣는 방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넣었다면은 이제 브라우저가 읽어 내려가는 방식대로 할게요. 자, 브라우저는 맨 위에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HTML을 읽어 내려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브라우저가 읽어 내려가다가 자, 이렇게 읽어 내려가요. 그러면 이 jQuery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커스텀 JS를 읽었잖아요. 그런데 읽긴 했으나 이 바디 내용을 아직 읽지 않았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은 HTML의 바디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 내려갔을 때, 로드 다 했을 때 작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2번 방식처럼 하면 HTML 바디하고 바디 사이에 있는 내용을 아직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실행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내려갔을 때 이 내용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실행됐기 때문에 휘발돼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구문을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 지금 박스 친 부분은 말로 풀면은 어떤 거냐면 HTML 바디하고 바디 사이에 있는 내용을 모두 브라우저가 로드를 다 읽어 내려왔다면 그때 돼서 실행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방식으로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이 스크립트 파일을 링크했다라면 요 구문을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 구문을 넣어 주시면 브라우저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커스텀 JS를 만났어요. 그런데 커스텀 JS를 만났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HTML 바디 내용을 다 읽은 다음에 실행하라는 거구나 해서 이 커스텀 JS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아직 실행하지 않고 킵해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디 내용을 모두 읽은 다음에 이걸 실행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이 스크립트 파일을 넣었을 때 반드시 이 펑션이라는 다큐먼트를 다 로드, 바디에 있는 내용을 다 로드했을 때 그 다음에 실행해 라고 하는 이 구문을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급자 이상한테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자, 2번 방식이 번거롭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2번 방식으로 이렇게 헤드하고 헤드 사이 링크했는데 이 구문을 넣지 않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위험 부담이 초급자 입문자한테는 크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방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방식으로 했을 때 논리대로 1번 방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1번 방식은 스크립트 파일을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넣지 않고 바디 마감 태그 맨 끝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이렇게 읽어 내려가겠죠. 독 타입부터 이렇게 내려가다가 바디에 있는 지금 이 내용을 모두 다 읽은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문서가 바디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로드 된 다음에 실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크립트 파일을 읽기 전에 바디를 만나서 모두 다 읽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박스, 문서가 다 로드 된다면이라는 구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층 구조, 요 계층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jQuery, 자바스크립트 파일, 커스텀 JS를 작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방식과 2번 방식의 차이가 있으나 무엇이 좋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런데 초급자 입문자한테는 어쨌든 이런 계층 구조가 하나라도 적은 게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1번 방식으로 스크립트 파일을 링크 하시라는 거죠. 시험 보실 때. 물론 연습하실 때도 반드시 1번 방식으로 하시는 게 실수를 줄이시는 방법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블락캐치 에디팅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헤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스크립트 파일을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링크했으면은 브라우저는 위에서 밑으로 읽어내려가는 방식이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읽어내려가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디 내용을 바디 컨텐츠 읽기도 전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나오니까 얘가 휘발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휘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서가 다 로드 되었을 때 된다면 이걸 실행해 라고 하는 이 펑션이라는 구조를 반드시 가져가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뭐 처음 하시는 입문자 분들한테 좀 번거롭죠? 실수할 확률도 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바디하고 바디 사이에 바디 끝나는 부분에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곧 바디 컨텐츠가 다 끝나고 나서 넣게 되면 문서가 이렇게 로드할 때 HTML을 다 읽어 내려간 다음에 이걸 실행하기 때문에 이 구문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곧 바디 끝나는 부분에 그 HTML이 다 읽은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나타나게 되면 자, 오른쪽 화면처럼 자, 이렇게 펑션이라는 좀 전에 있던 문서가 다 로드 된다면 HTML 바디가 다 로드 된다면 이런 구문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방식, 2번 방식 어떤 방식을 선택해도 좋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처음 하시는 분, 입문자분들이 jQuery 파일 실수하지 않는 그런 노하우 요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커스텀 JS라고 우리가 만든 파일은 이 jQuery 파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jQuery 파일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만든 커스텀 JS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 줄이지만 커스텀 JS가 먼저 나오고 jQuery 파일이 나중에 나오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자, 오른쪽에 구문의 문제인가 막 머리를 싸매도 jQuery 파일이 나중에 나오면 왜냐면 이 커스텀 JS는 이 jQuery 파일이 있어야만 돌아가는 애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오기도 전에 이 커스텀 JS가 읽어버리면 아무 작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jQuery 파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커스텀 JS가 나온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jQuery 사용하실 때 입문자 분들이 처음 하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 자, 오른쪽에 보시면 jQuery가 왜 입문자나 초보자들한테 어렵게 느껴지냐면 괄호가 많아요. 괄호도 많고 그리고 괄호 종류도 두세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괄호를 넣었나 빠뜨렸나 이런 것들, 괄호를 어디다 넣었냐 이런 것 때문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달러로 시작하고요. 따옴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셀렉터는 따옴표나 쌍따옴표 모두 다 사용해도 되는데 쌍따옴표를 사용하면 우리가 키보드에서 Shift를 눌러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는 거는 불편한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옴표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픈 자, 모달이라는 애를 클릭했을 때 펑션 괄호 열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괄호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jQuery 처음 하시는 분이 실수하는 대부분이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픈 모달. 자, 셀렉터. 그런데 실수하시는 것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이 점 빼시는 거. 자, 이 부분은 선택자잖아요. 셀렉터잖아요. 셀렉터. 그러니까 반드시 이 셀렉터가 클래스라면 점, id라면 샵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클릭했어요. 여기까지는 잘하세요. 그 다음에 펑션. 자, 그 다음에 블락캐치는 괄호를 열면 사용자가 괄호를 열면 당연히 괄호를 닫을 계획이니까 괄호를 열면 닫는 괄호까지 생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오른쪽 한 칸 이동하고 나서 중괄호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중괄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나 아래에 있는 거나 지금 설명하면서 들으니까 구분이 되지만 이제 다 쳐놓고선 뭐가 틀렸지라고 구분할 때 찾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걸로 이걸로 작성하시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거고요. 위에 이제
한 방식이 정확한 방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리드미컬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선택자를 클릭 눌렀을 때 펑션. 자,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펑션 다음에 괄호를 열고 오른쪽 한 칸 이동 중괄호.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jQuery 처음 사용하실 때 실수하실 수 있는 세 가지, 대표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키시면은 jQuery가 그렇게 크게 어렵게 다가가진 않으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